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중현입니다. 오늘은 전기 공부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기 관련 법의 전체적인 좀 체계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전기 관련 법이라는 영상 1편, 2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희의 목표가 전기 자격증 취득이죠. 그래서 그 전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용해야 될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관련 법이라고 하면 가장 상위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가장 상위의 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기설비사업법,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법, 전기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이 있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네. 근데 작년까지는 기술기준 아래, 전기설비 기술기준 아래 판단 기준이 있었고요. 그다음 판단 기준 아래에 내선 규정이 있어서 필기 시험에서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그리고 판단 기준을 공부하시면 되었었고요. 실기에서는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그리고 판단 기준을 좀 더 상세하게 뒷받침해주는 내선 규정을 적용하면 되었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줄여서 KEC라고 하죠. 이 KEC 규정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판단 기준과 내선 규정보다 이 KEC를 더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예전에 판단 기준과 내선 규정 그냥 무시하고 KEC만 적용하면 될까요? 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시험에 필기와 실기가 있죠. 필기의 경우는 단순하게 기술 기준과 판단 기준 대신에 KEC 규정만 적용하면 됩니다. 문제 자체가 여기 이 교재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실기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보면 일단 우리가 판단 기준과 KEC 규정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기존의 판단 기준에서 국제규격인 IEC 규정을 합한 것, 접목한 것이 KEC 규정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이란 거예요. 따라서 판단 기준은 KEC 규정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내선 규정의 경우는 판단 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된 그런 해설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선 규정이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판단 기준이 없어지면 그러면 내선 규정도 없어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혼동스러우실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아직도 고압이나 특고압,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같은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내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없어질지라도 내선 규정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판단 기준은 KEC가 대체함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선 규정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아직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은 KEC 규정이다. 즉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내선 규정이 있다면 KEC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몇 가지 기술 지침이 있습니다. 기술 지침이라면 등전이 보호에 관한 기술 지침, 그 다음에 감전 보호에 관한 그 다음에 과전리 보호에 대한 기술 지침,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 설계 방법, 이런 기술 지침 등이 있는데, KEC 규정을 적용하면서 아직
규정으로 명시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처럼 기술 지침이란 것을 만들었고 이를 적용하는데 몇몇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 내선 규정과 기술 지침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 내용에서 수치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선 규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적용되니까. 그다음 기술 지침이 있는데 이 기술 지침하고 그 서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문의했는데 일단 내선 규정과 기술 지침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지침을 우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선 규정에 우리가 풀박스 설치가 30m 이상 되는 곳에 풀박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술 지침 보면 25m 넘는 곳에 풀박스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느냐? 기술 지침에 따라서 25m가 넘는 곳에 이게 그치 KC 규정이니까요. 그래서 기술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요즘에 제가 그 관연도 교재를 집필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뭐 공사 기사, 전기 기사 산업 기사는 이재 원장님이 하시고요. 공사 기사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연도 교재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이것이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내선 규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예전 관연도 교재 문제를 KC 규정을 적용해서 삭제해야 될 문제, 뭐 변경해야 될 문제 등으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뭐 삭제해야 될지 혹은 변경해야 될지 그리고 또 실제 시험에서 완벽하게 KC 규정을 적용해서 출제가 될지에 대한 이런 의구심도 또 남아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원하게 좀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선의 색깔이라든지 접지의 종배 1, 2, 3종 이런 것들은 완전 옛날 거 그냥 버리고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버리고 최근에 변경된 KC 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삭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고민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뭐 KC 규정을 삭제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뭐 공부하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 자체가 이렇게 뭐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고민이 이제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저도 고민이 많지만 기다려 주시는 분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참아 주시고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께 최고로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제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 뭐 다산에드와 제가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제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모두 원하는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